도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거칠게요. 아야, 엄마는 왜 맨날 이래? 왜 우리 믿지 못해? 도연이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도연아, 나. 엄마 나가. 도연이가 저를 현관 쪽으로 밀었어요. 계단이 바로 앞이었어요. 도연아, 균형을 잃었어요. 뒤로 넘어갔어요. 계단을 굴러떨어졌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아, 왼쪽 팔로 바닥을 짚었어요.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박정자, 올해 70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도연이를 키웠어요. 새벽마다 시장 만두가게에서 반죽을 치며 버틴 세월이 40년이에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모든 게 제 아들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도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줬죠. 그러다 2년 전 유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도연이가 41, 유진이가 36. 늦은 나이였지만 저는 반가웠어요. 도연이가 혼자 늙을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자주 배우러 올게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 초반 석 달은 괜찮았어요. 유진이는 가끔 집에 들러서 반찬도 가져가고 명절에도 잘 왔죠. 도연이는 행복해 보였고 저도 기뻤어요. 우리 도연이 좋은 사람 만났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요. 변화는 결혼 6개월쯤 지나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후 유진이가 친구 3명과 함께 시장을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가게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만두피를 빚고 있었죠. 유진이가 저를 보더니 친구들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저기 우리 시어머니세요. 만두 가게 하세요. 친구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어머, 대단하시다. 그러게요. 요즘은 그런 분들 귀하잖아요. 친구들은 칭찬했는데 유진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달까요?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근데 언제까지 저러실지. 이른에 아직도 시장 바닥에서 좀 창피하긴 해요. 그 말이 제 귀에 다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동안 땀 흘려 일한 게 창피한 거였나요? 이 만두 가게로 도연이 대학 보냈고 20억짜리 건물도 샀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 말했어요. 도연아, 내 마누라가 오늘 친구들한테 엄마 가게 창피하다고 하더라. 도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엄마.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귀가 먹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진이는 엄마 존경한대요. 착각하신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변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달 유진이가 또 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 급한 돈이 좀 있어서요.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뭐에 쓰게? 아, 그게. 친구 결혼식도 있고 제 옷도 좀 사야 해서요.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건네줬어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돈 얘기가 없더라고요.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석 달째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유진아,
그때 빌려준 돈. 유진이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아, 어머니. 제가 깜빡했네요. 근데 요즘 제 카드값도 있고 해서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약속은 어머니, 가족끼리 그렇게 칼같이 하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300만 원. 만두 2,000개 팔아야 되는 돈인데 속으로 계산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구두쇠 소리 들을까 봐요. 그해 추석이었어요. 명절 이틀 전 유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추석 전날 친정 먼저 다녀올게요. 추석 당일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추석 전날 밤 저는 혼자 음식을 준비했어요. 만두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밤새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와 유진이가 왔어요. 빈손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손톱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왔니? 손 씻고 밥 먹자. 상을 차렸어요. 제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죠. 유진이는 젓가락을 들더니 전 하나를 집어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칭찬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도 TV를 켰죠. 저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유진아, 설거지라도 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유진이가 손을 펴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손톱했어요. 물에 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오늘 친정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 다 준비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제가 도연이를 쳐다봤어요. 아들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엄마, 유진이 피곤해. 엄마가 하시면 안 돼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안 피곤한 줄 아나. 그날 저녁 둘은 일찍 가버렸어요. 설거지는 제가 다 했죠. 혼자서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젖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니까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서 더 따가웠어요. 며칠 후 제가 우연히 유진이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도연이 휴대폰으로요. 거기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유진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백화점 선물 세트가 보였어요. 최소 5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죠.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거 효도 열심히 해야지 히읗히읗. 댓글들이 달렸어요. 효녀네. 너무 부러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나한테는 빈손으로 오더니 300만 원도 안 갚으면서 친정에는 50만 원짜리 선물을 사가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유진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도연이와 함께요.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유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머니, 요즘 주식 시장이 정말 좋대요. 제 친구가 반도체 관련 회사에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대요. 어머니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도연이가 거들었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엄마 나이에 아직도 만두가게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내가 일하는 게 싫으면 일 안 해. 근데 투자는 무슨. 어머니, 투자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보만 있으면 안전해요. 유진이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화려한 그래프들과 숫자들이 가득했죠. 어머니, 20억짜리 건물 있으시잖아요.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15억만 빌려서 투자하면 1년이면 최소 4억은 벌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건물을? 네. 어차피 나중에 도연이한테 갈 건데 미리 활용하는 거죠.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어머니, 왜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가 40년 동안 만두 팔아서 산 건물이야. 그걸 투자에 걸 순 없어. 유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너무 보수적이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나는 안 해. 어머니는 정말 답답하시네요.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도 실망한 표정이었죠. 엄마, 그냥 한번 생각이라도. 생각할 것도 없어. 안 한다고 했잖아. 둘은 곧 가버렸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창밖은 어두웠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내 건물만큼은 지켜야 해. 뭐가 되든. 그렇게 챕터 1의 겨울이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로 유진이와 도연이는 한동안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연락도 뜸했죠. 기분 상했나 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섭섭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달까요? 그 투자 얘기를 또 들을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유진이야. 좋은 소식 있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무슨 소식? 유진이가 임신했어.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야.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주라니. 70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죠. 정말? 몇 주야? 이제 8주.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돼. 그래,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라고 해라. 응. 엄마,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손주, 내 손주. 만두를 빚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작은 아기가 제 손을 꼭 잡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날 저녁 저는 아기 옷을 보러 백화점에 갔어요. 작고 귀여운 옷들이 가득했죠. 80만 원어치를 샀어요. 속옷부터 우주복까지요. 이제 우리 도연이도 아빠가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웃음이 났어요. 2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가 불쑥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바빠? 아니, 괜찮아. 왜? 세무서에서 서류 좀 제출하래서 엄마 도장이랑 서명 좀 받아야 돼. 무슨 서류? 아, 건물 관련 세무신고 서류. 매년 하는 거잖아. 근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려면 엄마 서명이 필요하대. 도연이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A사 용지에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죠. 여기랑 여기, 여기에 도장 찍고 서명하면 돼. 저는 안경을 꺼내서 썼어요. 하지만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흐릿하게 보였죠.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냥 세무신고 동의서야. 매년 하던 거 똑같아.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엄마, 나 진짜 급해. 오늘까지 제출해야 돼. 늦으면 과태료 나와. 도연이가 재촉했어요. 표정이 조급해 보였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데? 200만 원. 엄마, 제발. 빨리 좀. 200만 원. 만두 1,300개를 팔아야 되는 돈이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도연이가 가리키는 곳마다요. 그리고 서명도 했죠. 됐지? 응, 고마워 엄마. 나 진짜 급해서. 다음에 올게. 도연이는 서류를 챙겨서 후다닥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급하게 가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2주일 후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어요. 박정자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명하고 우편물을 받았어요.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죠. 은행에서 왜 편지가 와? 안을 뜯었어요. 첫 줄이 보였어요. 귀하의 부동산 담보대출 15억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죠.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요. 차주 박정자. 담보물시 동 123-45상가 건물. 대출금액 15억 원. 대출일자 2023년 11월 5일. 월 이자 450만 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어요.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탔어요.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지만 신경도 안 썼어요. 은행 창구로 뛰어갔어요. 저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편지를 내밀었어요. 은행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11월 5일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본인 서명이 있으시잖아요. 은행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 서명이 있었어요. 제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알았어요. 2주일 전 도연이가 가져온 그 서류였어요. 세무서 서류라고 했던 그 서류요. 사실은 대출 동의서였던 거예요.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제 아들이 저를 속였어요. 은행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돈은 어디로 갔어요? 대출금은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박정자님 명의 통장이요. 제 통장에? 네. 여기 거래 내역 보시겠어요? 은행원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11월 5일 15억 원 입금. 같은 날 15억 원 출금. 받는 사람 서도연. 도연이가 다 가져갔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도연이네 아파트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2번, 3번.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도연이 있어?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도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엄마, 저는 은행 편지를 도연이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니? 도연이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표정이 굳었죠. 엄마, 내가 나한테 세무서 서류라고 했지? 근데 이게 대출 서류였어? 엄마,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내 건물을 담보로 15억을 빌렸어. 내 허락도 없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손이 떨렸죠. 유진이가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네. 투자 기회가 왔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 설득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유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중에 내가 몰래 알아냈으니 망정이지.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어머니, 6개월만 기다리세요. 투자 수익 나면 바로 갚을게요. 만약에 투자가 망하면? 안 망해요. 이건 확실한 정보거든요. 유진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저는 도연이를 봤어요.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이미 투자 들어갔어. 취소 못해. 취소 못해? 응. 계약금도 넣었고 주식도 샀어.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이해해줘. 우리도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이번 기회 놓치면. 도연이가 말을 흐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요. 당장 취소해. 아니면 은행 가서 대출 갚아. 엄마, 그게 지금 안 돼. 왜? 돈이 이미 묶였다니까. 6개월 후에 풀려. 그럼 이자는 누가 내? 한 달에 450만 원인데? 엄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내면 되잖아. 도연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 월세로? 어차피 엄마가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유진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손주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뭐, 저 지금 임신했어요.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돈만 생각하시네요. 유진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유진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네. 솔직히 그 건물도 나중에 도연이 거 아니에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엄마, 그냥 좀 참아줘. 6개월만. 제발. 도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둘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죠. 알았어. 저는 일어났어요. 대신 기억해. 내가 6개월만 참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70평생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밤하늘이 깜깜했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저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1시간을 걸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반사돼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지친 눈. 70세 박정자. 40년 만두 팔아서 20억 건물 샀는데 아들한테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자요. 안 돼.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눈을 감으면 은행 편지가 떠올랐고 도연이와 유진이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너무 이기적이세요. 유진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서 가게로 갔어요. 하지만 만두를 빚는 손에 힘이 없었죠. 15억. 한 달 이자가 45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450만 원이면 만두 3,000개예요. 도연이 말대로 월세로 낸다 쳐도 제 건물 월세가 400만 원이었어요. 이자도 못 채워요. 원금은 꿈도 못 꾸고요. 만약 투자가 망하면? 손이 떨렸어요. 만두피가 찢어졌죠. 아,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이금자였어요. 여보세요? 정자야, 나 금자야. 오늘 아침에 시장 갔다가 너네 가게 앞 지나갔는데 불 꺼져 있더라.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늘은 좀 늦게 왔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지? 이금자는 69이에요. 저보다 1살 어리죠.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금자야. 말이 막혔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자야,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금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가게 앞 카페로 올래? 10시쯤. 알았어. 그때 보자. 10시 카페. 이금자가 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정자야, 얼굴이 왜 이래? 어젯밤 잠도 못 잤어? 응. 저는 은행 편지를 꺼내서 금자에게 보여줬어요. 금자가 편지를 읽더니 눈이 커졌어요. 뭐? 15억? 응. 정자야, 내가 대출 받았어? 내가 받은 게 아니야. 도연이가 날 속여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유진이 투자 얘기를 꺼낸 것부터 도연이가 세무서 서류라고 속인 것까지요. 금자가 듣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이 나쁜 자식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금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럼 도연이가 감옥 가잖아. 그래도 이건 사기야. 내 도장을 속여서 찍은 거잖아. 금자가 분노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은 아직은 안 돼.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 다른 방법? 변호사를 만나보려고.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금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사돈이 변호사야. 내가 연결해 줄게. 정말? 응. 착한 사람이야. 한번 상담받아봐. 금자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돈 어른? 저 이금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금자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금자가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래. 주소 보낼게. 고마워, 금자야. 뭘? 우리 사이에. 근데 정자야. 응? 각오해야 돼. 이건 쉽게 끝날 일이 아니야. 금자의 눈이 진지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응, 알아. 그날 오후 가게에서 만두를 빚고 있는데 도연이가 왔어요. 엄마, 왔니?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미 다 저질렀는데. 엄마, 진짜 6개월만 기다려줘. 투자 수익 나면 바로 갚을게. 도연아? 저는 만두를 빚던 손을 멈췄어요. 만약에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실패 안 해. 유진이 친구가 확실한 정보 줬어. 친구? 무슨 친구? 그 친구가 증권회사 다녀. 내부 정보야. 내부 정보.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들렸어요. 도연아, 내부 정보로 투자하는 건 불법 아니니? 아니야, 엄마. 그 정도는 괜찮아. 도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6개월 기다려볼게. 엄마, 고마워.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 가볼게. 유진이 몸이 안 좋아서. 임신 때문에? 응. 입덧이 심해. 그래, 가봐라. 도연이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법학 관련 책들이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김태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인상이 온화했죠. 안녕하세요. 박정자입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이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네. 저는 은행 편지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일단 이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을 속여서 서명을 받았으니까요. 사기죄면 도연이가 감옥 가나요? 고소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아드님을 감옥에 보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맞았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도연이를 감옥에 보낼 순 없었어요. 그렇다면 일단 어머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15억 대출 때문이죠. 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더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요? 네. 건물 시세가 20억이고 대출이 15억이면 아직 5억의 여유가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가처분이요? 네. 정식 명칭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면 건물을 팔거나 추가 담보로 못 쓰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건물은 안전한 건가요? 네.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표시되거든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길 순 없나요? 지금은 안 됩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저당이 있으면 은행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요. 억지로 하면 은행이 대출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드님이 손댈 수 없으니까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사흘이면 결정 나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장이나 카드는 확인해 보셨어요? 통장이요? 네.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어머님 명의로 다른 걸 했을 수도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죠. 거래 내역을 봤어요. 11월 5일 15억 입금. 대출금. 같은 날 15억 출금. 도연에게. 그 다음 11월 10일 200만 원 출금. 11월 15일 300만 원 출금. 11월 20일 500만 원 출금. 뭐지? 저는 총 10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확인하고 나서 직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이건 체크카드로 결제된 내역입니다. 체크카드요? 저는 체크카드 안 만들었는데요. 10월 20일에 발급되셨네요. 제가 발급한 게 아닌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발급됐습니다. 혹시 대리인이 발급하셨나요? 도연이었어요. 분명히요. 사용 내역 알 수 있어요? 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백화점 명품관 마이너스 200만 원. 성형외과 마이너스 300만 원. 호텔 레스토랑 마이너스 100만 원. 명품 매장 마이너스 400만 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진이 썼구나. 저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제 명의로 카드가 발급돼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쓴 것 같아요. 어머님, 그것도 사기예요. 증거 확보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 캡처하시고 영수증 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흘 후 12월 1일 저는 또 도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가처분 신청한 것도 말하고 카드 무단 사용한 것도 따지려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유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도연이 있니?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도연이와 유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이자 얘기하러 왔어. 이번 달 이자 450만 원 어떻게 낼 거야? 도연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엄마, 월세로 내면 안 돼? 월세가 400만 원인데 어떻게 내? 그럼 엄마가 50만 원만 보태줘. 내가? 엄마도 그 건물 주인이잖아. 당연히 이자도 같이 내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도연아, 내가 무단으로 대출 받아놓고 나보고 이자 내라고? 엄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우리 가족인데.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아기 준비하느라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 그런데 내 카드로 1,000만 원은 어떻게 썼어? 네. 유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200만 원, 성형외과 300만 원, 호텔 레스토랑 100만 원, 명품 매장 400만 원. 4명의 카드로 말이야. 어머니, 그건 내 허락도 없이 카드 만들고 1,000만 원을 썼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나이 드신 분이 손주 생각도 안 하고. 이기적? 제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내 허락도 없이 15억을 빌려놓고 카드까지 만들어서 1,000만 원을 쓰고 이기적이라고? 그건 어차피 나중에 도연이 갈 돈이잖아요.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중이 아니야. 지금은 내 거야. 내가 40년 동안 만두 팔아서 산 건물이라고. 어머니는 정말. 유진이가 뭐라고 하려는데 도연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그만 좀 해.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좀 그만해. 도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거칠게요. 아야, 엄마는 왜 맨날 이래? 왜 우릴 믿지 못해? 도연이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도연아, 나. 엄마, 나가. 도연이가 저를 현관 쪽으로 밀었어요. 계단이 바로 앞이었어요. 도연아. 균형을 잃었어요. 뒤로 넘어갔어요. 계단을 굴러떨어졌어요. 1계단, 2계단, 3계단. 아, 왼쪽 팔로 바닥을 짚었어요.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도연이가 놀라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유진이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어머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유진이를 올려다봤어요. 일부러? 내가 일부러 넘어졌다고?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억울해서였죠. 엄마, 괜찮아? 도연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연이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왼팔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엄마, 병원 가야 해. 내가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 저는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도연이가 따라왔어요.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이요. 기사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팔이.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병원 응급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왼쪽 팔목이 골절됐습니다. 깁스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6주요. 6주. 1달 반이요. 그리고 허리도 타박상이 있네요. 나이가 있으신데 조심하셔야죠. 네.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혼자 계시다가요? 네.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진단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진단서요? 네. 혹시 보험이나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네, 진단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어요. 전치 6주. 그 글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도연아, 이게 내가 한 짓이야. 깁스를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밤이었어요. 거리는 어두웠죠.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집까지 30분. 왼팔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깁스한 왼팔, 구부정한 어깨, 흐트러진 머리. 70세 박정자. 아들한테 계단에서 밀려 다친 여자요.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결심이 섰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금자에게 전화했어요. 금자야. 정자야? 왜 목소리가 그래? 금자야, 나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말하자면 길어. 지금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밝은 빛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제 싸움의 시작이요. 1시간 후 금자가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금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정자야, 팔이 왜 그래? 계단에서 넘어졌어. 계단? 혼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이가 날 밀었어. 금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어제 도연이네 집에 갔다가 말다툼하다가 도연이가 날 밀쳤어.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 이 미친. 금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건 폭행이야. 금자야. 저는 금자의 손을 잡았어요. 경찰은 나중에. 일단 가처분부터 빨리 진행해야 해. 그래. 김 변호사님한테 바로 연락하자. 금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는 진단서를 꺼내서 금자에게 보여줬어요. 이것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대. 전치 6주. 금자가 진단서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자야,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니. 괜찮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당할 거야. 그날 오후 김 변호사 사무실. 김 변호사가 제 깁스한 팔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저를 밀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죠.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단서는요? 여기요. 진단서를 건넸어요. 김 변호사가 확인하더니 파일에 넣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하세요. 네. 가처분 신청은 어제 넣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결정 나올 겁니다. 그럼 도연이가 건물로 뭘 못하는 거죠? 네.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고 매각도 불가능합니다. 등기부에 가처분이 표시되거든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카드 무단 사용권은 증거를 확보하셨죠? 네, 은행 거래 내역 전부 캡처했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네. 15억 대출 사기와 1,000만 원 카드 무단 사용, 그리고 폭행까지 전부 아드님과 며느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도연이가 감옥 가나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고소하시면 조사는 받을 겁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맞았어요.
그럼 민사로만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 책임을 아드님에게 전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네. 사기로 이루어진 대출이니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정도요. 1년. 긴 시간이었어요. 알겠어요. 일단 가처분부터 지켜보죠. 이틀 후 12월 3일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가처분 결정 났습니다. 정말요? 네. 법원에서 인정했어요. 오늘 중으로 등기부에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도연이가 손댈 수 없구나. 그날 저녁 예상대로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건물에 가처분이 걸렸다고. 응, 내가 했어. 엄마, 왜? 너희가 또 내 건물로 뭘 할까봐. 엄마, 우리가 뭘 한다고. 이미 충분히 했잖아. 15억 대출받고 내 카드로 1,000만 원 쓰고.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행에 확인했지. 도연아, 너 정말. 엄마, 그건 유진이가. 유진이든 내가 됐든 상관없어. 내 허락 없이 쓴 거잖아. 엄마, 제발. 가처분만 풀어줘. 왜? 또 뭐 하려고? 투자금 좀 더 넣어야 돼. 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15억도 모자라서 더 넣으려고? 엄마, 좋은 기회가 또 왔어. 5억만 더 투자하면. 안 돼. 엄마, 가처분 안 풀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 건물로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엄마, 제발. 우리 다 죽으라는 거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12월 10일 도연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왔니? 엄마, 진짜 가처분 못 풀어줘? 안 돼. 엄마, 은행에서 추가 대출 신청했는데 가처분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투자 기회를 놓치잖아.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만두 빚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아, 15억으로 충분해. 더 빌릴 생각하지 마. 엄마는 몰라. 이번 기회 놓치면, 망하면 어떡하게? 안 망해. 도연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유진이 친구가 확실하다니까. 그 친구 누군데? 말 못해. 왜? 그냥 믿어,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나는 못 믿어. 가처분은 안 풀어. 엄마, 돌아가. 엄마, 제발. 도연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하지 마.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게 안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도연이는 창피했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알았어. 엄마, 후회할 거야. 도연이가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12월 중순,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데 금자가 달려왔어요. 정자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너희 며느리 투자한 회사 망했대. 뭐? 금자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주식회사 상장 폐지, 투자자 전액 손실. 기사를 읽었어요. 투자금 횡령, 대표는 해외 도피, 피해자만 3만 명.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이가 전화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도연이 목소리가 죽어 있었어요. 도연아, 뉴스 봤어? 응. 투자 망했니? 침묵이었어요. 도연아, 대답해.
다 날렸어, 엄마. 15억 전부. 12억. 숨이 막혔어요. 나머지는? 그건 다른 데 투자했는데 그것도 손해봤어. 얼마나? 2억. 그럼 남은 게 1억이야? 그것도 이자 내느라 다 썼어. 엄마, 나 어떡해. 도연이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 이미 가처분 걸렸으니까 내 건물로는 아무것도 못해. 엄마, 제발. 은행 대출 어떻게 갚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옆에 있던 금자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정자야, 잘했어. 금자야. 내가 가처분 안 걸었으면 5억 더 날렸을 거야. 맞았어요. 만약 도연이 말대로 5억을 더 빌렸다면 20억이 다 날아갔을 거예요. 다행이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12월 20일,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제 이름으로요. 대출 이자 연체 마이너스 1,350만 원 3개월치.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은행에서 독촉장 왔어요. 예상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은행과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이요? 네. 아드님 투자가 실패했으니 이제 대출 책임을 아드님에게 넘겨야 해요. 어떻게요? 민사소송으로 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대출금 채무를 아드님 명의로 전환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 정도 보셔야 해요. 1년. 그동안 이자는요? 일단 최소한만 내시고 나중에 아드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1년. 버틸 수 있을까? 12월 23일. 도연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유진이와 함께요. 어머니. 유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투자 다 망했어요. 저희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유진이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도 있는데. 아기는 내가 키우겠다고 한 적 없어. 어머니, 나가. 어머니,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 계속 와요.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니까 나한테도 와. 하지만 나는 안 낼 거야. 그럼 저희는요? 너희가 내든지 아니면 파산하든지.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엄마도 채무자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사기 피해자야. 변호사랑 소송 준비 중이야. 뭐? 대출 책임을 너한테 넘길 거야. 내가 나를 속여서 빌린 거니까. 도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럼 나는 감옥 가진 않을 거야. 민사로만 할 테니까. 하지만 15억 빚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둘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유진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가 후회할걸. 문을 닫았어요. 조용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펄펄 날렸죠. 길거리엔 연인들과 가족들이 있었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깁스한 팔을 감싸며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었어요.
혼자서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TV를 켰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내 크리스마스구나. 70평생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어요. 아들도 없고 손주도 없고 그저 저 혼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금자였어요. 정자야, 혼자 있어? 응.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지 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와. 밥 차려놨어. 금자야.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외투를 입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금자네 집으로요. 혼자는 아니었어요. 금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도연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눈을 맞으며 걸었어요. 금잔의 집 불빛이 보였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문을 열었어요. 언니 왔어? 금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응, 왔어. 들어와. 추우니까 빨리. 금잔의 집은 따뜻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죠. 혼자 준비했어? 응. 언니 올 거 알고. 고마워, 금자야. 손 씻고 앉아. 저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금자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 응.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그냥 고마워서. 금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힘들지? 응. 많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가? 그럼. 언니는 당당해. 내가 지킨 거야. 내 건물을. 맞았어요. 저는 제 건물을 지켰어요. 도연이한테 빼앗기지 않았죠. 금자야. 응? 내년엔 좋은 일만 있을까? 당연하지. 소송도 이기고 건물도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거야. 금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죠. 2024년 봄이 왔어요. 김 변호사 사무실. 어머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형사고소요? 네. 사기죄로요. 어머님을 속여서 대출받은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도연이가 감옥 가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형은 어렵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되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해야겠죠? 네. 이게 어머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고소장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여름이 지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죠. 도연이는 법정에 나왔어요. 초췌한 모습으로요.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세무서 서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출 동의서였습니다. 피해자가 모르게 카드도 발급했습니까? 네. 도연이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죠. 가을이 왔어요. 10월 초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피고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요. 대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답니다. 무슨 조건이요? 일단 만나보시겠어요?
그래야겠죠.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 도연이와 도연이 변호사가 와 있었어요. 도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도연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합의 조건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합의 조건. 대출금 15억 원은 서도연이 전액 책임진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박정자에게 지급한다.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 포기한다. 각서 작성. 박정자에게 평생 연락하지 않는다. 위 조건 이행 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김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5천만 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도연이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유진 씨 친정에서 빌려준다고 합니다. 손주 때문이라도 정가자는 안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15억 빚은 서도연 씨가 평생 갚아나갈 겁니다. 저는 도연이를 봤어요. 도연아, 내 생각은?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사처벌만은. 제발. 아기도 있고.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에서 본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도연이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도연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김 변호사를 봤어요. 합의하겠습니다. 어머님, 대신 조건 하나 더 추가해요. 무엇입니까? 손주는 1년에 한 번 사진으로만 보여줘요. 도연이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요.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명하겠습니다. 11월 초 합의가 성립됐어요. 형사고소는 취하됐고 민사는 합의로 끝났어요. 5천만 원은 제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각서도 받았죠. 서도연은 박정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 포기하며 평생 연락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도연이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끝이었어요. 정말로요.